안녕하세요. 짤토르입니다. 이번 기수 경수는 정말 최악이라는 말밖에는 떠오르지가 않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더 글로리 3인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자는 비슷한 고통을 느꼈을 거다. 그 고통의 크기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경수의 저 애매모호한 행동, 어장치기, 사람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경수가 순자를 묶어놓는 그 말이 있어요. 네가 1등이야. 사실 네가 1등이야. 이 말이 제 3자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보이는 순자가 1등이라는 말은 이번 기수에서 좋아하는 여자 출연자가 없다라는 거고, 단지 그 1등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순자를 묶어놓고 있다라는 거. 순자가 경수를 묶어놓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상 경수가 순자를 묶어놓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요. 더 글로리 3인방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순자가 경수를 묶어놓고 있다. 특히 옥순이 앞장서서 그런 분위기를 조정을 했는데 경수하고 순자가 초반에 오래 붙어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것 또한 경수도 호응을 했기 때문에, 경수도 그게 좋았기 때문에 같이 있었던 거고,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힘을 써서 옆에 묶어놓은 거는 아니거든요. 보면은 티키타카가 되게 좋아 보였잖아요. 그만큼 경수가 잘 맞춰줬다라는 거고 좋아하는 척을 했다라는 거죠. 경수가 굉장히 킹받는 포인트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그 장면, 영숙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휘감기는 그 장면. 자, 그런데 경수가 표현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영숙과의 대화를 이성적인 대화, 논리적인 대화라고 표현을 했고, 순자와의 대화를 약간 감성적인 어떤 감정에 휩쓸려서 하는 대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영숙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순자한테 휴대권을 쓰려고 했던 거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휩싸여서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마치 그게 실수였던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순자한테 휴대권을 쓰려고 했던 거는 한순간의 감정으로 인한 실수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순자에 대한 미안함이 손톱만큼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영숙이 경수를 붙잡고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을 하죠. 거절을 한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휴대권을 받으려고 했던 그 영숙의 모습. 내가 열심히 뛴 거는 너를 위해서 휴대권을 따려고 한 거고, 그러면은 최소한 한 번쯤은 데이트권을 나한테 써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곳이다. 자기 입장에서 어떻게든 따내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경수의 반응이 더 가관입니다. 인터뷰를 보면은 영숙이 자기한테 되게 이성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맞는 말이라고. 이성적인 생각이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야, 그러니까 본인은 순간 그 감정적인 그런 느낌 때문에 순자가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서 내가 거기에 대한 뭐 죄책감? 사실 죄책감도 없어 보여요. 그냥 상황적으로 내가 욕을 먹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순간의 감정으로 인해서 영숙한테 데이트권을 써야겠다라는 말을 철회를 하긴 했지만은 다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영숙한테 데이트권을 썼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을 책임을 져야겠다. 그 책임이라는 말을 본인 유리하게 갖다 쓰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지금 순자가 병원을 실려갔고 순자에 대해서 1등이라는 말로 묶어놨던 거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을 하더니 영숙을 다시 불러내서 휴대권을 영숙한테 쓴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면은 그 얘기를 듣고 영숙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져요. 그러니까 영숙가 뭐라고 하느냐? 아까는 감성적인 생각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마치 그게 실수였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순자가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기 때문에 내가 순간적인 실수를 한 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숙은 경험치가 하나 쌓이게 되죠. 영수는 이렇게 가스라이팅하고 나의 무지성 그 논리로 몰아붙이면 되는구나.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여기서 영숙한테 휴대권을 쓰지 않는 거, 그게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경수가 보여준 모습은 그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보여주지 않는, 인류애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영숙은 계속해서 자기 멋있다는 얘기만 무한 반복을 하고 있고, 굉장히 독특해요, 영숙. 화법이. 보통 나를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본인이 진심으로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순자가 새벽에 병원에서 돌아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 방송으로 순자의 그 초기 때 모습, 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들이. 얼마나 얼굴이 초췌해졌는지. 그만큼 마음고생, 몸고생을 했다라는 거고, 그 배경에는 더 글로리 3인방과 경수, 이 4명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라는 거. 알고도 또 있긴 있죠.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상하게
순자를 몰아가는 분위기다. 자, 아침에 영식이 룸메이트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마음은 괜찮냐고. 그러니까 경수가 뭐라고 하느냐. 순자님이 어제 좀 아팠어 가지고 얘기를 좀 못했다. 자, 저는 저게 별거 아닌 상황이지만 순자를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다 드러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순자님이 좀 아팠어 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다라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얘기를 경수가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순자님이 좀 아팠어 가지고 조금 아팠다, 뭐 엄살을 피웠다는 거야 뭐야. 순자의 상황을 굉장히 격화시키는 거죠.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걱정하는 척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야, 내 마음속에 진짜 1등이다. 내 마음의 크기가 그 정도로 크다라고 했으면은 응급실을 따라갔을 거고 본인 차를 타고 늦게까지 오지 않으면 새벽이라도 제작진한테 물어봐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걱정하는 모습을 방송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나는 이렇게 걱정을 했다라는 거. 진심으로 걱정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슈퍼데이트권 생각밖에 없어요. 경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지금 순자 입장에서는 슈퍼데이트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죠. 중요한 거는 슈퍼데이트권을 누구한테 쓰냐 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짜 속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서로가 서로한테. 다음 날이 최종 선택인데 어느 정도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경수가 스멀스멀 순자한테 오죠. 순자를 찾으러 왔는데 순자를 발견하고 순자 왔어? 괜찮아? 이게 끝이에요. 야, 진짜 저거 걱정해서 물어보는 거 맞을까요? 보통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물론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은 지금 데이트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1순위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밤새 응급실에 실려 갔다 왔고 얼굴을 딱 봐도 초췌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잖아요. 쉬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순자가 누구한테 데이트권을 쓰든 말든 그거는 모르겠고 나랑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편하게 좀 쉬고 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그 몇 마디 뚝 던져놓고 뭐라고 하느냐. 눈치를 살살살 봐요. 늘 보는 거죠. 내가 이거를 말해도 되나 안 되나. 혹시 슈퍼데이트권 썼어. 야, 진짜 대단하죠. 전날에는 아파가지고 거의 실려가기 직전인 사람한테 나한테 휴대권 써줘. 나는 영숙한테 쓸 테니까. 이러고 앉아 있었는데 병원을, 그것도 응급실을 밤새 갔다 온 사람한테 혹시 슈퍼데이트권 썼어? 본인이 누구한테 썼는지나 얘기를 해야죠. 이왕 할 거면은. 저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오만 그 정내미가 뚝 떨어졌을 것 같은데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순자도 좀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내가 경수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인지가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퇴소각입니다. 퇴소각. 저 정도면은 나가야 돼요. 그냥. 그만큼 상황적으로 봤을 때 되게 답답했다라는 거고, 경수가 순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그 상황, 그 마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렇게까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나쁜 거는 경수예요. 순자의 저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비난을 할 건 아니에요. 답답하고 좀 짜증날 수는 있지만은 그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경수가 다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안 쓸 거냐고. 순자가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눈치를 보고 있어요. 야, 진짜 저 모습을 보고 정내미가 안 떨어졌다라는 게 저는 신기할 따름인데 더 이상 남자로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 걱정하는 말을 괜찮아? 이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지. 머릿속에는 온통 슈퍼데이트권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상황 설명도 없어요. 내가 영숙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썼다. 영자한테 들었잖아요, 그 얘기를. 영자한테 들은 건 들은 거고 경수가 얘기를 해야 된다. 결국은 본인 불편한 얘기는 안 해요. 지금 순자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쓴다라는 그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굉장히 머리 아파하죠. 산책을 나가기 전에 경수가 순자한테 패딩을 입혀주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드디어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일단 슈퍼데이트권을 쓰기는 썼거든. 누구한테 썼다라고 왜 말을 못해. 영숙이라는 말을 쏙 빼고 얘기하죠. 물론 알죠. 본인도 그 얘기하기가 민망하니까 욕먹을 상황인 걸 아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야, 그러면서 또 그 얘기를 해요. 지금 말해야 할 게 나는 네가 1순위야. 그 얘기를 왜 하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네. 저는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 1순위가 몇 프로의 1순위인지 의미 없는 1순위라는 거죠. 허울뿐인 1순위. 그 1순위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 순자를 붙잡아 놓고 있고, 왜냐 순자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경수가 나에 대한 마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나는 정리를 하겠다. 그런데 경수가 마치 순자가 1등인 것처럼, 순자가 전부인 것처럼 행동을 했고 말을 했고 그렇게 엮어놨어요. 그러니까 순자를 묶어놓고 있는 거는 경수다. 뭐 어쩌라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정말 한마디면 와 내가 1등이다 신난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는 건지. 순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상황을 깨끗하게 정리를 안 하니까 나만 나쁜 사람이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경수가 너가 왜?
그걸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저러는 건지 자꾸 영숙하고 순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척하고 어장질을 하니까 그 더글로리 3인방 계속해서 순자를 몰아가고 있잖아요.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고 영숙의 남자를 뺏으려는 악당으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 왜 그걸 모를까요? 모른 척하고 싶겠죠. 지금까지 경수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모르는 척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 내가 그걸 인지하게 되는 순간, 인지했다라고 순자가 아는 순간 그거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기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게 있어라고 순자가 얘기를 하는데 순자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 자, 저 얘기만 들어도 대충 눈치를 챘어야 되고, 눈치를 못 챘다고 하더라도 물어봤어야 돼요. 어떤 상황인지.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든 오늘 마무리를 잘 하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의 마무리라는 거는 순자 입장에서는 영숙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온다라는 거죠. 더 이상 여지를 주지 않고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게 철벽을 쳐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영숙을 정리하겠다라는 식으로. 1순위가 넌데 내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만든 것 같다. 순자가 아쉬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전날 밤 휴대권 얘기는 순서가 바뀌었다. 내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된다. 저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경수가 휴대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자한테 나한테 그걸 써달라는 거는 나는 영숙한테 쓰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순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내가 이기적으로 그 두 개를 다 쓸 거라고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나는 내 거는 너한테 쓸 거였고 네 거는 영숙한테 쓰라라고, 쓰고 싶으면 쓰라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경수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죠. 네가 나한테 쓸 거란 확신이 없었으니까. 말이야 방구야. 왜 몰라요? 알죠. 알면서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자, 대화를 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풀려요. 자, 그리고 경수가 저렇게 순자의 마음을 풀려고 했던 거는 왜 그럴까요? 편한 마음으로 영숙하고 데이트를 나가기 위해서. 불편하잖아요. 순자가 계속 저러고 있으면은 본인 데이트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신경 쓰이고 마음에 쓰이니까 그냥 본인 편하자고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알 겁니다. 왜 저러는지. 저도 그래 봤었고, 남자라면 누구나 저런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두 여자를 놓고 그랬다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어떤 잘못한 상황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어떻게든 기분을 풀려주려고 했던 거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경수가 보여주는 그 모습은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본인 편하자고 풀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순자가 나는 낮 데이트를 하고 싶었다. 바다를 보고 싶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얘기를 들었으면은 순자를 데리고 먼저 나갔을 것 같아요. 영숙은 뒤로 미루고. 진짜 1등이라면. 그런데 진짜 1등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 없는 1등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흘린 겁니다. 순자가 결정적으로 한마디 하죠. 똑바로 정리하고 와. 알았어? 그런데 대답을 안 합니다. 이따 봐. 내가 정리하고 올게. 이게 아니에요. 자, 저 대답에 모든 게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회피를 한다. 저거는 99%도 아니고 100%예요. 정리할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려고 갈 것 같으면은 데이트권을 그따구로 쓰지도 않았겠죠. 더 알아보고 싶고 순자보다 더 끌려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렇게 느끼냐? 진짜 영숙이 하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대화도 안 통하지, 행동하는 것도 요상하지, 어디 매력적인 부분이 안 보여요. 그런데도 그렇게까지 길을 써가면서 휴대권을 쓰려고 하는 거는 우리는 못 보는, 경수만 볼 수 있는 어떤 그 매력을 봤다라는 거고, 그래서 더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은 영숙의 그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이 자기는 좋은 거고, 경수의 인터뷰가 더 가관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와,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한 경우가 흔하지 않죠.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다라는 건지 저는 저 장면을 보고 멍하니 벙벙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을까? 응급실을 따라가기를 했어. 밤새 기다리기를 했어. 가서 순자를 걱정해주면서 뭔가를 하기를 했어. 그냥 오로지 슈퍼데이트권을 영숙한테 써야겠다. 순자한테는 슈퍼데이트권을 받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가득했고 그에 대한 행동만 했는데,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다라는 건지, 살면서 노력이라는 거를 안 해본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아침에 이렇게 슈퍼데이트권을 받는 경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상황적으로 응급실을 갔다 왔는데 순자가 그냥 보면 볼수록, 말하는 걸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 상황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억울했다고 얘기를 해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 지금 본인은 고통을 주고 있어요. 순자한테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왜 경수가 고통스럽냐? 두 여자의 관심을 동시에 다 같이 받고 싶고 둘 모두와 데이트를 하고 싶고 어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죠. 원래 어장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자는 보면은 경수를 아직까지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손절을 쳐야 될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봐요. 본인한테도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고 스스로를 아프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어떤 성격적인 부분도 저는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성격 때문에 본인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크기가 클수록 상대방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게 힘든데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 경수뿐만 아니고 저런 남자들이 되게 많아요. 널리고 널렸습니다. 잘못 걸리면은 순자처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순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터뷰에서. 본인이 그러니까 경수죠. 경수가 여기서 정리를 못하면은 악플을 감당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경수가 갑자기 카페를 가기로 했다가 밥을 먹기로 바꾸죠. 본인이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아니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건지 순자랑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자, 그리고 차 안에서 영숙이 순자의 뒷담화를 합니다. 경수가 좋아하고 있는 1순위라고 얘기하고 있는 순자를 앞에서 까고 있다. 순자의 눈물은 거짓이다. 쇼를 한 거다. 그래서 그런 순자를 만나는 건 난 좀 아닌 것 같아. 걔 완전 별로야. 자, 제가 저 얘기를 들었으면은 차 돌렸어요. 그게 정상 아닌가? 내가 진짜로 좋아하고 있는 여잔데 2순위의 여자가 그 1순위의 여자를 뒷담화를 하고 비방을 하고 아우 걔 쇼하는 거야. 그러는 거 좀 별로야. 그러면은 저는 화딱지가 날 것 같거든요. 조용히 차를 돌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끔하게 한마디를 해줘야겠죠. 너나 잘해. 이렇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도 아무런 리액션이 없어요. 야, 화나지 않을까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저렇게 이상하게 몰아가는 얘기를 하면은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수는 사실 알고 있잖아요. 설마 경수도 순자가 배 아픈 거 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동의를 해서 저렇게 반응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본인은 순자가 아팠다라는 거를 직접 받고 거의 죽을 것 같이 아파했죠. 연기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새벽 늦게 온 거 알고 있고 뭐 얘기라도 해주던가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잘 돼도 그런 애들이랑은 나가면 잘 될 수가 없다.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데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사상교육. 경수는 딱 그 한마디예요. 처한 상황이 그냥 좀 달랐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저도 모르겠어요. 무슨 상황이 다르다는 건지. 게다가 영숙이잖아요. 영숙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찝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어떤 사실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애둘러서 얘기를 해요. 항상 말을 저렇게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고 저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개인적인 상황이 다르다. 개인적인 상황이 다른 게 아니고 3인방 때문에 그리고 본인 때문에 병원에 실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숙이 난 모르겠지만 난 몰라. 그래서 본인 하고 싶을 말만 막 따발총 쏘듯이 쏘고 앉아있거든요. 그 얘기를 또 듣고 앉아있고 어쨌든 저기서 순자 뒷담화하는 영숙한테 그 어떤 얘기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 본인 말대로 진짜 1순위라면은 그러면 안 되죠. 내 여자를 지킬 줄 모르는 남자고 그냥 내 여자가 어디 가서 놀림거리 뒷담화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헤헤 허허 웃고 지나갈 그런 스타일인 거죠. 최악인 겁니다. 저렇게 얘기하면은 상대가 누구든 간에 화를 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둘은 똑같다. 천생연분이다. 자, 그리고 경수가 데이트 장소에서 순자를 거절하는 듯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좀 늦은 것 같다. 자, 경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영숙을 떨궈내기 위해서 하는 얘기일까? 영숙은 이미 경험치가 있어요. 내가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끝까지 나한테 들러붙어가지고 휴대권을 얻어갔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얘기해서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경수도 알고 있을 겁니다. 모를 수가 없죠. 제가 봐도 보이는데 당사자인 본인은 더 잘 알 거다. 자, 경수가 뭐라고 하느냐? 여기 나오기 직전까지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 생각, 좀 늦었다라는 생각. 그런데 말이 좀 이상하죠? 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게 아니고 여기 나오기 직전까지도. 자, 직전까지 그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영숙이 순위가 바뀌기 어려웠다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경수가 이상하게 대답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1순위는 순자님이 맞기는 하지. 이상하죠? 뭔가 확고한 느낌이 없어요. 나를 잡아줘. 다시 한번 매달려줘. 저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말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항상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영숙한테 한번 잡혔었고 휴대폰을 그래서 영숙한테 다시 쓴 거고 그래서 조금 빨랐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서 영숙이 먼저 나랑 그런 관계가 맺어졌다면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에게는 싫다라는 얘기보다는 단순히 순서의 차이였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순자님을 그래도 선택하지 않을까? 여기서 만약에 영숙이 포기를 했다. 알았어 라고 했으면은 상황은 좀 더 달라졌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순자한테 있어서 더 안 좋은 상황이 됐을 거다. 이렇게 봐요. 좋아하지도 않는데 커플이 되면 뭐해?
고통의 나날이죠. 자, 영숙이 역시나 예상한 대로 가만히 있지 않죠. 경수도 그 정도는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반격을 하지 않을까? 공격을 하지 않을까? 왜냐 이미 겪었잖아요.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순자님을 선택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그게 단순히 동정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 동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자, 정말 경수가 최악인 거는 진짜 제가 봤던 나는 솔로 남자 출연자 중에서 최악이에요. 가장 최악. 항상 최악 거렸는데 진짜 최악이다. 왜냐? 동정이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아요. 나는 동정이 아니고 좋아하는 거라고. 야, 이 양반아.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가만히 듣고 있어요. 네가 맞아. 나 동정인 거 맞는 것 같아. 수긍을 하는 거잖아요, 저거는. 반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수긍을 하는 겁니다. 저 상황에서는. 고개만 계속 끄덕이고 있어요.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 영숙은 그냥 끝나지 않는구나. 난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알고 있었어. 어떤 식으로든 내가 하는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을 할 거다. 어떤 식으로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서라도 나를 꼬시려고 할 거다. 거기에 말렸다라는 게 어이가 없는 거죠. 경수가 알았어. 순자를 2번 죽이고 3번 죽이는 겁니다. 본인이 순자에 대한 마음이 동정심이라는 거를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될 말도 못하는, 자기 여자도 못 지키는, 자기 여자도 아니지만은 자기의 1순위인 여자도 못 지키고 그냥 상대방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인터뷰에서 노후 준비 전문 강사 출신이라서 말을 너무 잘한다. 내가 그래서 홀렸다. 제가 봤을 때는 말을 못해요. 영숙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 어떤 논리력도 설득력도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냥 본인이 딱 그 정도다. 그 정도 수준에 넘어가는 그런 캐릭터다. 그러면서 본인한테 끝까지 어필하려고 그렇게 한 행동이 멋있게 보였다고 그런 인터뷰를 합니다. 뭘 더 바래. 경수하고 순자의 데이트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나는 네가 1순위라고 얘기했다.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죠. 너에 대한 마음이 동정심이라는 걸 내가 인정했어. 동정심인 것 같아. 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주구장창 하는 말이 네가 1순위다. 마치 29기 옥순이 상철한테 거절을 안 하고 너는 몇 등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최종 선택에서 너를 선택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거짓말은 아닌데 사실도 아니에요. 왜냐, 본인이 한 얘기는 맞는데 그 뒤에 더 중요한 얘기를 쏙 빼놨다라는 거. 뒤에 만약에 영숙이 하는 말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박을 했으면은 상황이 조금 바뀔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결국은 본인이 이렇게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의 데이트를 너무 이쁘장하게 포장을 한 것도 뭔가 제작진의 숨은 계략이 있는 것 같고, 아름다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리고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제 영숙에 대한 이야기를 슬슬 꺼내죠. 밑밥을 깔면서 영숙이 솔로 나라에 있는 동안 더 알아보고 결정하자고 했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했다고. 정리를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가지고 논 겁니다. 마치 정리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이제 끝날 때쯤에 나 정리 안 했어 사실은. 그러니까 경수가 또 아니 나 이제 너한테 가려고. 야,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근데 아마 영숙하고 대화를 계속 할 것 같다. 뭐야 저게. 저는 이제 최종 선택을 어쨌든 누군가 하긴 할 건데 순자가 최종 선택을 안 해야 된다고 봐요. 진짜. 그 정도까지 했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7대3이라고. 3은 또 뭐야? 그리고 영숙이 준 편지를 경수가 읽고 또 읽고 마르고 닳도록 읽고 앉아있죠. 대단합니다. 어쨌든 최종 선택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경수한테는 중요한 선택이다. 말씀드렸지만 영숙을 선택을 한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후폭풍이 엄청날 거고 순자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별반 반전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1순위라는 걸 이용을 해서 순자를 저렇게까지 끌고 간다라는 거 걱정도 안 하고 병원까지 갔다 왔는데, 게다가 영숙이 본인 앞에서 순자를 까내리는 말을 하고 동정심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대응도 안 했다라는 거.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 이 말 말고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영숙과의 데이트는 안 했어야 된다. 안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차를 타고 갔을 때 순자를 까내렸을 때 그냥 휙 돌아서 왔어야 된다. 그 정도의 모습은 있어야 믿지 않겠어요? 믿고 의지할 만한 구석이 없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뭘 믿고 평생을 의지하면서 이 사람만 보면서 갈 수 있을까? 보이지 않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